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미분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패드 바꿨습니다.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유제 2-2번까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유제 2-3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머지 문제들 전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2-3번은 지금 f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n-1번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정의형의 원소를 택했을 때 f, 베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친구가 테일러 근사 상식이죠. 테일러 n-1 approximating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 이제 리메인더 텀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리메인더 텀인데, 우리가 아는 테일러 정리는 원래 어떤 형태였냐면 여기가 F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가 C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C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그런 C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알고 있었던 테일러 정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일단 C의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알파, 베타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테일러 정리 증명할 때보다 오히려 더 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등식을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C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테일러 정리보다 좀 불편한 점은 F였으면은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Q에 대해서 n-1번 미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뭐 바운드를 조사한다든지 n-1번 미분한 친구의 바운드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일이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교재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Q를 n-1번 미분한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n-1번 미분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대로 n-1번 미분하는 건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할 수 있겠지만 세네 번 해가지고 규칙성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교재에 힌트 나와 있는 대로 양변을 t-베타를 곱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ft-f베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n-1번 미분한 친구가 뭔지 궁금하니까 양변을 이제 k번 미분해 볼게요. k times differentiate k times. 그래서 우변은 뭐 그냥 k번 미분하면 되는 거고, 좌변이 문제인데 좌변을 여러분 미분할 때는 두 함수의 곱으로 써져 있는 형태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라이프니츠 룰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적분학 때 아마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더라도 지금 아시면 됩니다. F랑 G가 이렇게 곱해져 있었을 때 이 친구를 n번 미분하겠다라고 하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n 콤비네이션 R, 그리고 FR, GN-R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 룰이죠. 증명은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시면 되고 이항전개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미분을 할 건데 K번 미분을 할 건데 보시면은 얘는 두 번 미분하면 0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두 개 텀밖에 안 남아요. 얘를 0번 미분하고 얘를 K번 미분한 거, 그리고 얘를 한 번 미분하고 얘를 K-1번 미분한 거, 이렇게 두 개 텀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앞에 걸 0번 미분하고 뒤에 걸 K번 미분하면 t-베타의 QK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걸 한 번 미분하고 뒤에 거를 K-1번 미분하면 QK-1T 이렇게 될 텐데, 앞에 개수가 이 친구의 개수는 K 콤비네이션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K 콤비네이션 1이니까 K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K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FKT가 될 거예요. F베타가 지워지려면 K가 1 이상일 때 이런 조건이 붙어야겠죠. 이 친구가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보시면은 지금 형태를 잘 보시면 여기가 QK-1알파에 이런 친구들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제가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K 팩토리얼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양변에 K 팩토리얼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뭘 곱해줄 거냐면 베타-알파의 K승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랑 좀 맞춰질 것 같지 않나요?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일단 알파를 넣어볼까요? 그 전에 알파를 넣고 얘를 이제 곱해볼게요. 양변에 이제 알파를 넣으시면 알파 빼기 베타 qk 알파 더하기 k 곱하기 qk 마이너스 알파, 이게 이제 f알파 fk 알파가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qn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친구를 약간 수열 an-1로 생각을 한다면 얘가 ak-1이니까 점화식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화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n-를 찾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제가 이 조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변을 곱해주시면, 양변에 이 친구를 곱해주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 플러스 1승 나누기 k 팩토리얼의 qk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승의 q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곱해주시면 k 팩토리얼 분의 fk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사실 여기에 딱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양변에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만 취해주면 원하는 식을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에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취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앞뒤로 집어지는 형태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앞뒤로 지워지는 형태인데, 이 친구를 제가 rn-1이라 하고, 이렇게 갑자기 두꺼워졌죠? 잠시만요. 이 친구를 rn-1이라고 rk 플러스 1이라 하고, rk가 좋겠죠? 얘를 rk라고 하고, 이 친구를 rk-1이라고 하면 k는 1 이상이니까 그냥 k는 1부터 n-1까지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지면서, 그러니까 하나씩 써보면 마이너스 r1 플러스 r0, 그 다음에 마이너스 r2 플러스 r1 해가지고 점점점 가가지고 마이너스 rn-1 플러스 rn-2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남는 게 r0 빼기 rn-1이잖아요. 그래서 k 대신에 0 넣으시면 그러면은 q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n-를 넣어주시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n-1 팩토리얼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n승의 qn-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팩토리얼 분의 fk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승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k는 0부터 n-1까지로 고쳐야 되니까 여기 0부터로 고치시면 없었던 f알파가 새로 생겼으니까 f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얘는 없죠. 네,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넘겨주시면 이제 원하는 답을 얻겠네요. 그래서 q베타, q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알파는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fk 알파 나누기 k 팩토리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승 더하기 n-1 팩토리얼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n승의 qn-1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좌변만 정리하면 끝났는데 q알파는 뭐냐면 알파 빼기 베타 나누기 거꾸로 말했네요. f알파 빼기 f베타 나누기 알파 빼기 베타니까 이렇게 지워지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f베타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보이고자 하는 등식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프로블럼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블럼 1이에요. f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펑션인데 이 친구가 도함수가 이제 또 컨티니어스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도함수가 존재하고 이 친구가 컨티니어스하다.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주장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절대값 t-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x랑
t가 정의역상의 원소일 때,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t-x분의 ft 빼기 fx 마이너스 f'x, 이 친구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해보죠. 보시면은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좀 쉽게 활용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찾는 게 목표냐면 델타를 찾는 게 목표잖아요. 각 엡실론마다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델타를 찾는 게 목표인데, 보시면은 이 친구를 제가 평균값 정리해서 f'C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적당한 C가 T랑 X 사이에 있어서 f'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C는 X랑 T 사이에 있으니까 T랑 X 사이에 C가 있으면 그러면은 C랑 X 사이의 거리는 더 작겠죠? 그러니까 델타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C-X도 충분히 작아진다. 이게 성립을 하면 C-X도 충분히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f'이 연속이기 때문에 뭐 얘랑 얘 사이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증명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이 연속인데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니까 uniformly continuous 하겠죠. 그래서 take 엡실론 하시고 there exists delta such that, 우리가 아는 거는 f'이 연속이니까 f'이 uniformly continuous니까 x랑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 f'x 마이너스 f'y가 엡실론보다 작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랑 y는 a,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수가 되겠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f'이 uniformly continuous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uniformly continuous 맞죠? 컴팩셋에서 정의됐으니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났죠? Then if 절대값 t-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절대값 t-x분의 ft-fx는 이 친구를 여러분이 절대값 f'c 빼기 f'x로 쓸 수가 있고, mean value theorem이죠. For some c between c, x and t.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게 가정이에요. 왜냐면은 C랑 X 사이의 거리를 보면 되는 건데, 그죠? C랑 X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지 보면 되는 건데, C랑 X 사이의 거리는 T랑 X 사이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이제 델타보다 작아서 성립을 하는 거죠.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 끝이고요. 뭐 별거 없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렇게 도함수가 연속인 경우에는, 도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약간 이게 uniformly differentiable 하다라는 걸로 바꿔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성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이 연속이면 uniformly differentiable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uniformly differentiable이라 부를 수가 있냐? 원래 differentiable 하다는 건 뭐냐면 각 점에서 differentiable 한 거니까 임의 x에 대해서 임의 엡실론에 대해 델타가 있어서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differentiable, 모든 점에서 differentiable 하다는 거의 정의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에 x가 있었는데 여기로 x가 옮겨졌어요. uniformly continuous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여기 있냐 여기 있냐의 차이는 뭐라 그랬냐면 이 델타가 x에 의존하지 않냐 의존하냐의 차이라 그랬어요. 얘는 의존하는 거고 얘는 의존하지 않는 거였죠. 지금 의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differentiable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uniformly differentiable 하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게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f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differentiable 펑션이면, 그러니까 도함수가 연속일 필요 없이 그냥 differentiable 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이거랑 uniformly differentiable이 같은 말일 것이냐. uniformly differentiable 하면 당연히 differentiable 할 테니까 한쪽은 성립을 할 텐데 얘는 성립을 하겠죠. 근데 이쪽이 성립하겠느냐 이걸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연습 문제로 제가 남겨놓을게요. 다시 말하면 도함수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만으로는
이걸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레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로블럼 2 볼까요? 프로블럼 2. 프로블럼 2는 f가 이제 a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는 여기서 정의된 연속 함수인데 이게 twice differentiable이다. twice differentiable. 두 번 미분 가능한 거죠. 그리고 a는 실수고요. 그리고 m0, m1, m2가 least upper bounds of f prime, f, f prime, f double prime. 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m1 제곱이 4m0, m2보다 작거나 항상 같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친구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constant 4가 이제 effective한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교재도 이것도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힌트를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보면서 할게요. 교재 힌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1 제곱이 왜 4m0 m2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냐.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교재에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죠.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f'x를 2h분의 1 fx 플러스 2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f 더블 프라임 엡실론 크시 이게 되도록 하는 크시가 x랑 x 플러스 2h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h는 양수라고 할까요?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fx 플러스 2h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테일러 전개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테일러 정리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fx 더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h가 이렇게 붙는 거 2h가 붙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f 더블 프라임 크시 그 다음에 2h의 제곱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 테일러 정리를 쓴 거죠. 이게 first approximating polynomial이고 이게 remainder term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전개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fx 플러스 2h 빼기 fx 이게 이제 이걸 2h로 나눠주면 양변을 그럼 f 프라임 x가 되고 여기는 2h로 나눠줬으니까 hf 더블 프라임 크시가 되니까 네, 이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일러 정리를 그냥 식변형만 한 거예요. 별거 없고 그냥 말만 바꾼 거죠. 그죠? 테일러 정리에 의하면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o for some 크시 x랑 x 플러스 h 사이에 크시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게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테일러 정리를 다시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좌변에 m1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f'이 좌변에 있어야 되고 우변에 m0, m2 다시 말하면 f랑 f 더블 프라임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태를 맞춰주려고 제가 이렇게 고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least upper bound니까 말 그대로 least upper bound니까 이제 우리가 얘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삼각부등식에서 좌변, 우변을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냐면 2h분의 1 절대값 fx 플러스 2h 더하기 2h분의 1 절대값 fx 더하기 h 절대값 f 더블 프라임 크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어쨌든 m0, m1, m2들은 각각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보다 큰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h분의 1에 m0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m0보다 작거나 같아지고 이 친구는 m2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h분의 1 m0 더하기 hm2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슈바르츠라기보다는 그 뭐죠? 네. 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4m0 m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건데 루트 씌운 거. 이거는 뭐냐면
산술기하는 아니죠. 아, 미안해요. 산술기하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게 모든 양수 H에 대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절대값 f 프라임 x가 항상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2루트 m0 m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면 되는 건데, 이게 h를 그러니까 뭘 넣으시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얘 나오게 하려면, 그렇죠? 루트 m0분의 m2를 넣어주시면 되나요? 루트 m2분의 m0 이걸 넣어주시면 되나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h 자리에 루트 m2분의 m0를 넣어주시면 m0, m2는 다 양수일 테니까 네, 그쵸? m0, m2가 put h를 루트 m2분의 m0 m2가 0이면은 할 게 없어요. m2가 0이면은 m2가 0이란 뜻은 만약에 m2가 0이면 이 친구가 0이면 f 더블 프라임이 항상 0이란 뜻이거든요. f 더블 프라임이 항상 0이면 f 프라임은 상수 함수란 뜻이고 f는 1차 함수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을 따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f가 조건이 없나요? f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f 더블 프라임이 0인 경우는 좀 문제가 있네요. f 더블 프라임이 0이면은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이게 0이잖아요. 근데 얘는 0이 아닐 수 있거든요. m1은 그죠?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을 좀 붙일게요. f 더블 프라임은 0이 아니, m2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수정을 해놓을 것 같아요. 어쨌든 m2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h는 루트 m2분의 m0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러면은 f 프라임 x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지냐면 그쵸. 2루트 m0 m2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m1이라고 하는 친구가 2루트 m0 m2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m1의 제곱이 4m0 m2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이 정도로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그 예시를 하나 찾아보라고 했는데 교재에 예시가 있죠? 이 예시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2x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1,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을 때 그리고 x는 0과 인피니티 사이 있을 때 a는 마이너스 1이라 둔 상태에서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m0, m1, m2를 조사를 해보시면 m0는 어떻게 되죠? 이거의 상한을 찾는 거니까 그냥 이 f라는 함수의 상한을 찾는 거니까 보시면은 얘는 이제 2차 함수라서 그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1 나오고 0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는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2니까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1이 되니까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마이너스 1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y값이. 그러니까 m0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값 취한 거에 스프리멈은 1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1을 또 조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미분을 한번 해야겠죠. f 프라임 x는 4x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미분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게 1-x제곱 플러스 1분의 2니까 맞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x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x가 0과 인피니티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연속도 이게 0에서도 똑같이 정의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으로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같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M1은 최대가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이거 절대값 취했을 때 최대값이 여기서 4, 여기서도 4인가요? 4인지는 아니, 4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시면 M1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4가 발생하는 건 분명하고, 이 친구도 사실 4x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절대값 취했을 때. 왜냐면 분모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4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차피 4x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1보다 클 때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x에서 이 친구 뭐로 작거나 같냐면 x제곱 4제곱분의 4x보다 작거나 같고,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x 세제곱분의 4니까 이게 항상 또 4보다 작거나 같죠. x가 1 이상이면. 어쨌든 간에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부등식으로 보이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 그려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M1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2를 조사를 해보시면 f 더블 프라임 x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4고요. 0부터 인피니티까지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4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제곱, 그다음 뒤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또 2x를 곱하니까 16x 제곱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되고요. M2의 최대값이 무엇이냐라 물어보면 또 4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요. 빨리 한번 해볼까요? 4x제곱 플러스 4에서 16x제곱 빼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얘의 최대값을, 절대값 취했을 때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0 넣었을 땐 4고 1 넣었을 땐 마이너스 8이죠. 그걸 원하진 않으니까 2로 해볼까요? 어쨌든 이거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지.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에 이거 해봐야 되나?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 친구의 최대값은 4다라고 하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4인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항상 4보다 절대값 취한 게 항상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 그려보시면 되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해주거든요. 그림을 다 그려주니까 그림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0, M1, M2가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함수가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함수가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등호를 성립시키는 함수가 맞죠. 왜냐면 좌변이 16이고 우변도 16이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찾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리마크를 하면 이게 좀 굉장히 랜덤하게 나온 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란다우가 이걸 처음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코모그래프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란다우 콜머그래프 이니퀄리티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거의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을 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어 데리베티브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부등식이 있을 것이냐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또 정의역이 바뀌면 어떻게 부등식이 바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로블럼 3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거의 하나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블럼 2의 활용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f가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된 실함수고요. 이게 또 twice differentiable이다. 그리고 f 더블 프라임이 바운드 되어 있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인피니티로 갈 때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인피니티로 갈 때 f 프라임 x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은 어렵지 않겠죠? 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f 더블 프라임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f 더블 프라임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상관없겠네요. f 더블 프라임이 혹시 계속 0이었으면 이게 항등적으로 0이었으면 그럼 f는 상수함 f 프라임은 상수함수가 되고 f는 이제 ax 플러스 b 형태가 될 텐데 cx 플러스 b 뭐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얘가 0으로 가려면 이게 c가 0이고 b가 0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f 더블 프라임이 0인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이 0인 경우에는 이제 obviously true가 되고요. 이제 f 더블 프라임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항등적으로는 0은 아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게 분명히 하나는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problem 2에 의해서 there exists가 아니라 m1 제곱이 m0, m2보다 작거나 같다. The notations in problem 2. 이 노테이션 따라서 쓰면 m1 제곱이 m0, m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은 m2가 바운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피니티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m0라고 하는 친구도 사실은 a에 의존하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a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주어져 있었을 때 이 함수에서의 리스트 어퍼 바운드니까 사실은 이 m0, m1, m2가 전부 다 a에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전부 a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거는 m2는 a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바운드 되어 있고요. a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바운드가 항상 있고, 이 친구는 a를 무한대로 보낼 때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변도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이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게 증명이고요. 제가 좀 더 이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굳이 더 귀찮게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이해가시죠? 원하신다면 제가 한 말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쓰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보다는 여러분이 m0a, m1a, m2a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a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의 수프리멈이다 이런 말을 적어야 되고 m2가 바운드 되어 있다. a에 대해서 바운드 되어 있다. 그래서 m0a는 0으로 가기 때문에 m1a가 0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을 할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 4 볼게요. 프로그램 4. f는 -1부터 1까지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 그리고 f 프라임 0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and b는 시퀀스인데 -1과 1 사이에 있는 시퀀스고요. 이렇게 순서 관계가 주어져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dn을 bn-an분의 fbn-fan이라고 할 때 difference quotient라고 우리 교재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네 문제가 있네요. 자, an, bn이 이렇게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라고 하면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은 f'0다 라고 하는 걸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이 컨티니어스였으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어쨌든 MVT에 의해서 mean value theorem에서 f'C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얘가 f'이 컨티니어스니까 얘가 당연히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이 항등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될 텐데 그 조건 없이 그냥 0에서의 도함수가 존재한다. 이것만 알았을 때 과연 같아질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증명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자, dn이라고 하는 친구를 바꿔치기를 해야겠죠. bn분의 fbn 빼기 f0 이렇게 뭐 약간 바꿔치기를 하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야 양변 리미트 취할 수가 있겠죠. 프라임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f0 bn-an 그다음에 빼기 bn-an분의 fan 빼기 f0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bn-an분의 fbn-f0 여기에 사실 bn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없었던 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면 되겠죠. 빼기 똑같이 AN분의 FAN 빼기 F0 그리고 이제 BN-AN분의 A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뭐 시퀀셜 크라이테리언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는 F'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F'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친구가 0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바운드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bn-an하고 bn을 비교를 해보면 bn이 더 작죠? 이 친구의 이 친구는 양수니까 어차피. bn이라고 하는 친구는 bn-an보다 작잖아요. an이 음수니까.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 친구는 1과 0 사이에 있는 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수가 됩니다. 그죠? 얘는 이제 bn-an이랑 마이너스 2n을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가 더 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바운드 되어 있는 시퀀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도 바운드, 이 친구도 바운드, 이 친구도 바운드. 그렇기 때문에 양변 극한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얘도 F' 0으로 이러면 좀 곤란하긴 하네요.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바운드 되어 있기만 하지 수렴한다고는 안 했네. 약간 문제가 있네요. 그죠? 약간 문제가 있네요.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꿔보죠. 이 상태, 그러니까 어쨌든 바운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극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변형을 해볼게요. bn분의 fbn 마이너스 f0 여기 f' 0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bn-an분의 bn 빼기 똑같이 해볼게요. 자, an분의 fan 빼기 f0 빼기 f'0 bn-an분의 an 없었던 거 새로 생기게 했으니까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f'0 bn-an분의 bn 이게 없었으니까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빼면 되겠죠. bn-an분의 an 이렇게 하시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얘는 1이잖아요. 1이니까 이제 끝났고 얘는 f'0 그냥 항등적으로 f'0고요. 근데 이 친구는 0으로 가고 이 친구는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죠? 마찬가지 이 친구 0으로 가고 이 친구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dn이 f'0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1번에서 했던 거랑 유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n, bn이 이렇게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고 bn-an분의 bn이 바운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이 f'0가 됨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똑같은 아규먼트겠죠. 뭐 달라지게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얘가 바운드 되어 있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운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얘가 바운드 되어 있냐. 아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는 걸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실제로 바운드 되어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bn-an분의 an의 절대값 이 친구가 바운드 되어 있을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bn-an분의 a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 양수니까 지금 an, bn 이렇게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절대가 풀렀을 때 bn-an분의 an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에서 bn-an분의 bn을 이렇게 빼준 걸로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거꾸로 말했나? 여기서 1을 빼야 되나요? 이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bn-an분의 an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럼 이 친구가 바운드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얘가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바운드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더한 게 바운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얘가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1 빼는 친구도 당연히 바운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바운드 되어 있고 여기도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아규먼트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이 f'0로 간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건데 f'이 컨티뉴어스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이
F'0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말이랑 거의 똑같은 건데, 자, bn-an분의 fbn 빼기 fan을 보시면,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이 c가 되도록 하는 c가 an과 bn 사이에 존재하겠죠. cn이라고 할까요? an과 bn 사이에 cn이 존재할 거예요.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낑겨있는 이 친구도 0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f'cn으로 쓸 수가 있는데, dn이라고 하는 친구를 f'cn으로 쓸 수가 있는데, cn이 0으로 가고요. 근데 f'이 연속이니까 당연히 얘도 f'이 0으로 가야겠죠. 이게 증명의 끝입니다. 할 말이 없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f를 하나 찾을 건데요. 어떤 걸 찾을 거냐면 f가 differentiable하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은 존재하는데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이 f'0는 아닌 그런 f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f'은 continuous면 안 되거든요. 도함수가 연속이 아닌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친구를 많이 알고 있지 않죠. 배운 거는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fx를 x제곱 sin x분의 1이라고 두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그럼 f'을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2x sin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를 이제 발레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를 발레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찾으시면 끝나는 거냐면 보여야 되는 거는 일단 f가 디퍼런시able 하다는 건 분명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dn이 존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0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 n, an, bn을 찾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f'x라고 하는 친구는 x가 0으로 갈 때 이게 연속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there exists a sequence xn 0보다 큰 그런 시퀀스가 있어서 positive sequence죠. such that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0으로 수렴하면서 그리고 f'xn은 항상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f'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xn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계속 0으로 가니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x가 0으로 갈 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2분의 1이 되는 점이 유한계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xn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뭐 사이값 정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다양하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굳이 디테일을 적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핵심만 적고 싶어서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2분의 1과 상당히 유사한 difference quotient를 찾고 싶은 거예요. dn을 찾고 싶은 겁니다. 2분의 1과 상당히 유사한 dn을 찾고 싶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는 f'이 연속이 맞거든요. f' is continuous on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건 맞기 때문에 각 xn마다 굉장히 비슷한 difference quotient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continuous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for each n take 델타 n을 잡을 건데 such that xn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가 델타 n인 오픈 인터벌이 얘는 쉽게 생각하면 xn-델타 n, xn 플러스 델타 n이죠. 이 친구가 지금 xn도 decreasing sequence라고 할까요? There is a decreasing sequence 이렇게 잡을게요. 네, decreasing sequence. xn, x1, x2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점점 감소하게 그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 볼이 x2하고 안 만나게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b델타 n, xn이라고 하는 친구의 xn-1이 없도록 잡을 겁니다. xn 플러스 1이 없도록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기 안에 xn 플러스 1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델타 n을
이 x1과 x2의 거리보다 더 작게, 그러니까 xn과 x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보다 더 작게 델타 n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러분이 f'이 연속이니까 굉장히 델타를 작게 잡으면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AN, BN을 이렇게 잡았을 때 A1, B1을 잡았을 때 A1, B1 사이의 디퍼런스 쿼션트가 이 디퍼런스 쿼션트가 F' X1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디퍼런스 쿼션트는 기본적으로 평균값 정리해서 F' 뭐라고 할까요? Y1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F'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터벌 안에 있으면 Y들이 만약 이 인터벌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Y랑 F'XN 사이의 거리가 이게 이제 뭐가 좋을까? n분의 1보다 작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게 성립을 하도록 그러니까 엡실론을 이거로 잡고 델타를 그에 맞춰 잡는 거죠. F'이 컨티뉴어스니까 여기 F'Y로 써야겠네요. F'이 컨티뉴어스니까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는 델타 n을 또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을 시키도록 델타 n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ow take AN, BN in B 델타 X 이 오픈 인터벌 내에서 AN, BN을 아무렇게나 이제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아냐면 FBN 빼기 FAN 나누기 BN-AN과 F'XN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죠. 이거 사이의 차이가 n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n분 fbn-fan이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1번은 사실 뭐 딱히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뭔가 안 겹치게 제가 bn, an을 잡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 굳이 조건에서 그래야 된다는 조건이 없죠. 1번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번 조건이 중요한 거고 2번 조건만 여러분 있으시면 얘가 이제 2분의 1로 가니까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성질은 전체선 연속이 아니지만 도함수가 전체선 연속이 아니지만 이 0부터 무한대까지는 연속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리고 계속 2분의 1이 되는 그러니까 도함수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까이 있는 점은 도함수가 2분의 1과 굉장히 가깝도록 할 수가 있다. 그 성질을 활용을 해서 2분의 1로 수렴하도록 제가 이제 AN과 BN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만약 함수 y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도록 하는 평균 변화율이 없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이 됐다고 해서 실제로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BN, AN을 조금 2분의 1로 되도록 BN, AN을 잡을 순 없고 그거랑 비슷하게 잡는 건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다음 프로블럼 5까지만 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프로블럼 6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프로블럼 5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나올 거고 특히 이거를 브라워 픽스 포인트 시어럼이라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워 픽스 포인트 시어럼의 특수한 케이스고 근데 어쨌든 이거 증명만 잘 기억을 하셔도 뭐 일반적인 경우도 증명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워 픽스 포인트 시어럼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증명을 하는 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differentiable function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f't가 항상 1이 아니면 그러면은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은 f가 at most one fixed point를 갖는다. 그러니까 fixed point가 없을 수도 있고요. fixed point가 뭔지 아세요? fixed point가 뭐냐면
이것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죠? 미적분학 때. 어쨌든 ft는 t를 만족하는 t를 픽스 포인트라 부릅니다. ft는 t를 만족하는 y는 x랑 fx, y는 fx의 교점, 그걸 이제 픽스 포인트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픽스 포인트, 이 t가 기껏해 하나가 있다.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걸 이제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 있다 가정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Suppose that there exist two fixed points. 알파, 알파, 그리고 베타, 베타. 이렇게 two fixed point가 있다고 할게요. 혹은 그냥 알파, 베타라 쓰기도 해요. 네. points, alpha, beta. alpha, beta. F.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균값 정리해서 F 알파 빼기 F 베타 나누기 알파 빼기 베타는 F 프라임 C가 되도록 하는 C가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하겠죠. 근데 좌변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이게 지금 1이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가정이 1이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1이 돼버렸으니까 모순입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픽스 포인트의 유일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0과 1 사이에 A가 있어서 절대값 F'이 항상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F가 유닉 픽스 포인트를 갖는다.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유일성도 있고 존재성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유일성은 아까 확인을 했죠. 지금 F'이 1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건 증명을 이미 한 상황이고 보여야 되는 거는 존재성을 보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존재성을 보이는 게 목표예요. 존재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재 힌트가 있는데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Define a sequence xn 플러스 1을 제가 fxn이라고 잡아볼게요. Where x1 is arbitrarily fixed.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아무렇게나 잡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fx1, 세 번째 항은 뭐 ffx1 이런 식으로 f를 계속 취해나가는 수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 친구가 실제로 극한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유닉 픽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이거 수열 단원에서 했었는데 yfx를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그 yx를 그렸다고 치면 우리가 그 x1이 이렇게 있으면 x1에 대한 함수값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x2가 되어서 x1을 x2로 보내고 또 x2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3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점점 x1, x2, x3가 이렇게 픽스 포인트로 가까이 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했었냐면 그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의 활용의 예시로서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생각이에요. xn 플러스 1을 fxn이라 놓으면 이게 픽스 포인트로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픽스 포인트로 가까이 간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자 하는 거죠.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xn 플러스 2랑 xn 플러스 1 사이의 차이를 볼 거예요. xn 플러스 2랑 xn 플러스 1 사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랑 xn 플러스 1과 xn 사이의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건데 다시 말하면 얘랑 이 두 개의 차이를 그러니까 쿼션트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fxn 플러스 1 빼기 fxn 얘는 xn 플러스 1 빼기 x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평균값 정리해서 f'cn이 되도록 하는 cn이 x와 1 사이에 xn과 x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a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값 xn 플러스 2 빼기 xn 플러스 1 이게 a 절대값 xn 플러스 1 빼기 x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xn이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xn이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코시 시퀀스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m과 xn 사이의 차이가 mn이 충분히 크면 이 차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 이걸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m이 n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xm과 xn 사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xm 마이너스 xm 마이너스 더하기 xm 마이너스 xm 마이너스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xn 플러스 1 빼기 xn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다 전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n0를 픽스한 상황에서 mn이 n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mn이 라지 n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라지 n을 픽스 시킨 상황에서 얘를 다 라지 n으로 옮겨볼게요. 이 부등식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xn 빼기 xn-1로 다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xn 플러스 1 빼기 xn으로 쓸까요? 이렇게 다 고쳐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얘가 몇 번 사라진 거죠, 여러분? 아, 근데 이건 별론데.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좀 별로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 그냥 다 1로 고칠게요. 미안합니다. 다 1로. 이거는 이제 모든 n에 대해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다 지금 절대값 x2 빼기 x1으로 고쳐볼게요. 자,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얘를 몇 번 적용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m에서 한 번 적용하면 n-1이 되고 n-1일 때 이제 하나가 되고 n-2일 때 2가 되니까 2일 땐 여기 n-2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a의 n-2제곱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a 0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거랑 더해주셨을 때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n-2로 취해줬습니다. 이 친구를 n-2번 적용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n-1번 적용을 하면 n-3번 적용해야 돼. n-3번 적용을 하면 그러면 x2 빼기 x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기는 a의 절대값 x2 빼기 x1이 되기 위해서 n-1번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 x2 빼기 x1은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다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비가 a이고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여러분이 a의 n-1제곱으로 두시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n-2-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n-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을 썼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게 뭐냐면 지금 얘는 어쨌든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냐면 1-a분의 절대값 x2 빼기 x1에 a의 n-1제곱보다 작은 건데 그러면은 n이 충분히 크면 얘는 0으로 가잖아요. a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게 하고 싶으면 n을 굉장히 키우면 된다는 거죠. n을 충분히 키우면 얘를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고 따라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xn이 코시 시퀀스가 되는 거죠. 이 부등식에 의해서 xn이 코시 시퀀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는 컴플리트한 친구니까요. 컨버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변이 지금 이 친구가 컨버지 하는 상황인데 xn이 컨버지 하는 상황인데 알파로 컨버지 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양변을 극한 취할 수가 있겠죠. xn 플러스 1이 fxn이고 say to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면 그리고 f가 컨티니어스 하기 때문에 디퍼런셜을 하니까 컨티니어스 하죠. 그래서 양변을 극한 취하게 되면 알파는 f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alpha is a fixed point.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istence 보였고 uniqueness는 1번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하고 끝낼게요. 자, 이번에도 뭔가 발레 찾는 건데 find f such that 절대값 f'은 1보다 작고 그리고 f가 fix 포인트가 없는 그런 f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x는 x를 만족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f'의 절대값은 항상 1보다 작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시는 그냥 사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런 yx가 있었을 때 yx랑 yfx의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f'의 기울기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발레가 되는 거냐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게 yfx라고 하면 기울기는 항상 지금 1보다 작은 거 맞죠?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울기는 항상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yfx 얘가 이제 발레가 됩니다. 네, 이 친구가 발레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너무 커지면 안 돼요. yx랑 상당히 계속 비슷해져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가지고 다시 yx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안 되고 yx로 기울기가 이렇게 비슷해지면서 생기는 이 모양의 그래프가 이제 발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yx랑 기울기가 유사해져야 됩니다. 이게 기울기가 계속 너무 작으면 이게 yx를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발레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되는 그림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힘듭니다. 이거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발레가 여러분 교재에 적혀 있거든요. t 플러스 1 플러스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가 발레가 된다고 적혀 있죠. 네, 이거를 하나의 발레로 찾으실 수가 있는데 뭐 실제로 ft는 t가 될 수가 없죠. 이게 하면은 0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픽스 포인트를 안 가지고 그리고 미분을 실제로 해보시더라도 이게 1 빼기 1 플러스 2의 t제곱분의 2의 t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의 발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친구가 발레다 구체적으로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문제 하나 남았잖아요. Newton's method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단원인 인테그레이션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